요양원에서 떠난 아버지, 그리고 수처. 그날 저녁은 참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거센 비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오래도록 내리는 비였습니다. 괜히 마음이 가라앉은 채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입니다. 아버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조금 전에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 지 오래되긴 했지만 언젠가는 올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려 해도 흐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으셨고 말 대신 침묵으로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길도 그분답게 조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나는 혼자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지내셨던 그 방은 생각보다 많이 비어 보였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의자 하나, 그리고 창가에 작은 탁자 하나. 그곳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열고 남겨진 것들을 살펴보던 중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표지는 많이 낡아 있었지만 누군가 오랫동안 꼼꼼하게 간직해온 물건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짧은 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딸이 오지 않았다. 그 글씨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수첩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용히 써내려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속에 적힌 아버지의 하루들. 나는 의자에 천천히 앉은 채 아버지의 수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습니다. 겉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만큼은 어디 한 곳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히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다시 한번 바라본 뒤 나는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또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조금 쌀쌀하다. 아침에 국이 나왔다. 밥을 조금 남겼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 아주 사소한 하루의 기록들. 그저 스쳐 지나갔을 아무 의미 없을지도 모를 문장인데 이상하게도 내 눈에는 그 어느 글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치의 기록이 아닌 수없이 많은 날들이 수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씨 이야기, 밥 이야기, 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의 항상 빠지지 않는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딸이 오지 않았다. 비가 내린 날에도, 햇빛이 따뜻했던 날에도, 눈이 내린 날에도 그 문장은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문장을 보았을 때는 그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몇 장, 몇 달, 몇 년치의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내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던가.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횟수로 나는 그분을 지나쳐왔던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던 날들. 그날이 이 수첩 안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오지 않았다. 그 글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아버지가 수첩 너머에서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몇 장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글씨가 유난히 삐뚤어져 있었고 어느 날에는 잉크가 번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손이 떨리거나 몸이 불편했던 날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날짜를 적고 그날의 이야기를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나를 떠올리며 그 문장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조그마한 책상 앞에 앉아 낡은 펜을 쥔 채 느린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을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잠시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희미한 미소, 굳은 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말로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이 작은 수첩 속에 모든 마음을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작아지고 문장은 더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프다.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 그 한 단어가 왜 이렇게도 무겁게 내 마음을 울리는지 그제야 나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수첩은 그저 하루의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향해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 속에 남겨진 삶의 흔적, 수첩을 들고 한 장 또 한 장을 넘기면서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괜히 아무 생각 없이 넘겼다가는 그 안에 적힌 아버지의 하루를 함부로 밟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한 글자, 한 문장, 한 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그저 밥 이야기가 많았다. 오늘은 미역국이 나왔다. 김치는 조금 짰다. 그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아마도 하루 중 가장 큰 일이 식사 시간뿐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말할 사람이 없었다. 하루가 너무 길다. 밖이 보고 싶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이 긴 시간이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요양원 안에서 아프면서뿐 아니라 조용히 외롭게 하루를 버텼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어느 지점부터는 날짜 옆에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 바닷가에 갔던 날이 생각난다. 작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길. 그 손이 참 따뜻했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손이 아마 내 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조차 희미하게만 떠올랐다. 그날의 따뜻함은 이미 내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아직 또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몇 장을 더 넘겼다. 거기에는 내가 학교에 들어갔던 날, 아플 때 옆에서 밤을 지새웠던 날, 멀리서 몰래 나를 바라봤던 날의 이야기들이 짧게 짧게 적혀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를 보지 않았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멀리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이 나를 바라보며 살아오셨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고 묻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첩을 더 문장은 다시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허리가 많이 아프다. 손에 힘이 없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 문장들 사이에서도 아버지는 놓지 않고 적고 있었다. 오늘도 딸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일은 올지도 모른다. 기다려본다. 그 한 줄, 그 한 줄이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수첩 위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고 있었던 걸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음에 하겠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하루를 나는 계속해서 미뤄두기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나에게 와 닿았다. 수첩을 펼친 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글씨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다. 그 순간 비로소 나는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이 낡은 수첩 한 권이 아니라 나를 향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 그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몰랐던 진실.
나는 수첩을 들고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루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던 날짜가 어느 순간부터 띄엄띄엄 끊어져 있었고 글씨도 처음과는 다르게 많이 흐릿해져 있었다. 마치 적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날에는 겨우 한 줄만 남겨져 있었고 어떤 날에는 날짜만 적혀 있을 뿐 글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 틈 사이로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씨 위를 조심스레 따라가 보았다. 오늘은 팔에 힘이 없다.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 그래도 적어야겠다. 그 문장들이 너무 담담하게 적혀 있어서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내 손이 멈춰섰다. 그곳에는 이전보다 훨씬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몸이 많이 아프다. 거의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아래 떨리는 글씨로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딸. 그 한 글자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마지막까지 내 이름 대신 딸이라는 두 글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요양원 직원 한 분이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님, 생전의 따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들었다.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자주 그러셨어요. 내 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첩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말로 꺼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하루 대부분이 나를 향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직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요. 내일은 혹시 올까? 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첩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의 기다림, 그리고 나를 향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때 조용히 깨닫게 되었다. 이 수첩은 그저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인 것임을. 그리고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하지 않고 늦었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다림에 조금이라도 답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아버지의 진심. 나는 수첩의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지도 모를 만큼 가슴이 조심스러워졌고 손끝도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마치 여기서 더 뒤로 가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수첩을 덮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건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듣겠다는 약속 같은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한 장을 더 넘겼다. 글씨는 이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고 선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줄은 중간에 끊겨 있었고 어떤 글자는 번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날도 포기하지 않고 펜을 들었던 것이다. 오늘은 글씨를 쓰기가 많이 힘들다. 그 아래에는 잠시 멈춘 흔적처럼 긴 공백이 있었고 그 다음 줄에서 아버지는 다시 천천히 글을 이어 내려갔다. 그래도 조금만 써보려고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고개를 숙여 수첩 위에 이마를 대었다. 무슨 말이라도 하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날짜가 적혀 있는 페이지였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마지막 기록.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글씨로 더 긴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 생각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써 내려간 것처럼 나는 숨을 고르고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딸아, 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쓴다. 나는 내가 나를 자주 찾지 못한 것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아마 너도 나처럼 살아가느라 바빴겠지.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다시 그 문장 위로 눈을 돌렸다.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도 기적 같은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비록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수첩 위로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져 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랑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고마움 때문이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덮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나를 이해하려 했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게 너무도 분명하게 그 안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두려워하고 피하려 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마주하는 일이었음을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있었다. 다만 내가 그 사실을 알아채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가슴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이 늦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날 나는 수첩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들었고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눈 기분이 들었다. 수첩 이후 달라지기 시작한 나의 마음. 나는 수첩을 품에 안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숨만 천천히 쉬고 있었다. 눈물은 멈췄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하고도 묵직한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일렁이고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적막함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가 앉아 계셨을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조금 기울어진 채 시간을 멈춘 것처럼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참 아버지 같았다.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마셨을 컵, 베개와 이불, 창가에 놓였던 작은 화분. 그 모든 것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아버지의 손길과 숨결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 방에서 혼자인 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비록 그건 나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관계였을지라도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아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라면 지금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아무런 원망도 없이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았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끊었던 날들, 피곤하다며 만남을 미뤘던 시간들, 다음에라고 말하며 미루기만 했던 수많은 약속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수첩 속에 남긴 글처럼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떠올릴 때 후회가 아니라 따뜻함을 떠올릴 수 있게 살고 싶어졌다. 그게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로 바랐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조금 늦더라도 이제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야겠다고, 미뤄두었던 안부를 전해야겠다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직 날씨는 흐렸지만 그 작은 햇살 한 줄기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 깊이 꼭 안았다. 마치 그 수첩 안에 아버지의 손길과 목소리와 미소가 모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작게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미루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첫 번째 전화. 나는 요양원 문을 나섰지만 곧바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흐린 하늘이었고 공기 속에는 조금 축축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전과는 달랐다. 무겁기는 했지만 어디선가 조금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가슴 가까이 안고 주차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차 문을 열고 탔지만 시동을 걸지는 못했다. 그저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써내려간 수많은 글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너만 잘 있으면 된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 문장들을 떠올리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연락을 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항상 다음으로 미뤄두었던 사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혼자서만 망설이던 사람.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몇 년 동안 꼭 필요할 때만 보던 익숙하지만 낯설어진 이름.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겁이 났다. 아버지도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던 걸까?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 그 생각이 들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웃고 말았다.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전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뚝, 뚝.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심장 소리가 귀 옆까지 들리는 것 같았고 괜히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여보세요. 마침내 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다시 물었다. 거기 누구세요? 그제야 나는 작게 입을 열었다. 나야. 짧은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년치의 거리감과 수많은 미안함과 너무 늦어버린 그리움이 모두 들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상대방이 천천히 말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또다시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솔직한 한마디를 꺼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 말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한 내 진심이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잘 지내니? 미안해. 보고 싶었어.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소리만 들리다가 낯선 듯 그러나 어딘가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놀랐네. 그 말에 나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고 있는지를. 아버지가 수첩에 수없이 적어 내려갔던 그 기다림과 그리움이 이렇게 작은 용기 하나로 조금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 그저 이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조금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차 안에서 시작된 아주 짧은 통화 하나가 나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나의 하루.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있고 싶어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핸들 위에 올려두었던 손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고 어깨에 얹혔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비는 거의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흐릿한 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풍경이 조금씩 다르게 보였다. 길가에 놓인 나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켜졌다 꺼지는 가로등 불빛까지도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늘 그랬듯 조용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가만히 서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특별히 바뀐 것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고 천천히 식사를 준비해 보았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먹거나 거르기 일쑤였던 밥상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금 더 제대로 차리고 싶어졌다. 냄비에 국을 데우고 밥을 퍼서 상 위에 올려놓고 반찬도 몇 가지 꺼내 보았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유난히 정성스럽게 느껴졌다. 수첩을 펼쳐보며 적혀있던 문장이 문득 떠올랐다. 오늘은 밥을 남기지 않았다. 그 한 줄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아 나는 천천히 꼭꼭 씹어가며 한 숟갈 한 숟갈 밥을 먹어 나갔다. 왠지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나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유난히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긴 했지만 더 이상 슬픔보다는 따뜻함에 가까운 감정이 따라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렸을 적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작은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따뜻한 손, 말없이 조용히 웃어주던 그 얼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아무런 미련도 아픔도 없었다. 그저 괜찮다는 몸짓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가슴 한켠이 조용히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새로운 하루를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조금은 더 따뜻해진 마음으로.
다시 이어지는 관계, 마음을 건네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도 달력이 빨리 넘어가는 게 아쉽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흘러갔을 텐데 요즘은 하루를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분명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날 걸었던 전화의 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다. 그날은 갑자기 연락해서 조금 놀랐겠지? 그 말부터 먼저 꺼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솔직히 말하면 좀 놀라긴 했어. 근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 그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우리는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사이인 것처럼 처음에는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다. 날씨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지만 그 가벼운 말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말을 멈췄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 요양원에서 아버지 수첩을 하나 발견했어. 그 말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콰이엇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말이 돌아왔다. 그래, 그 안에 뭐가 쓰여 있었어? 나는 마치 처음 읽었을 때처럼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아버지가 남긴 글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글씨가 흐려진 이야기, 하루하루 남긴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 있던 그 한 문장까지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 문장을 말하면서 나는 또다시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조용히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정말 좋은 아버지셨네. 그 말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꼈다는 게 분명히 전해지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슬픔이 아닌 자랑처럼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게 내 안에서 큰 변화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이 끝까지 널 생각하고 있었네.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게 느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내 슬픔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조용히 웃으며 나는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언젠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그 말은 무겁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다. 잠시 후 나지막하지만 확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래도 좋을 것 같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온기로 채워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빛이 조용히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이렇게 또 사람이 내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 그날 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두고 살아서 생기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따뜻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목소리와 온기를 통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창을 살짝 열고 밤 공기를 마시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다시 시작되는 하루. 약속했던 날이 조용히 다가왔다. 나는 오래된 코트를 입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이 함께하고 있었다. 길을 걷는 발걸음도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 마음만큼은 오랜 시간 중 가장 잔잔하고 따뜻한 상태였다. 조용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은은한 커피 향이 먼저 코끝을 스쳤다. 창가 자리는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잠시 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어느새 귀에 익숙해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작은 벨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들자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얼굴이 조심스럽게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었다. 많이 기다렸어? 그 사람이 조용히 물었다. 아니, 조금 일찍 왔을 뿐이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둘은 서로 마주 앉아 처음에는 말을 아끼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 어색함조차도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조금은 숙연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아버지 덕분이야. 그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나를 향해 머물렀다. 수첩 안에 있던 글들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 그 말은 변명도 감정의 과장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마음, 난 이해할 것 같아.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다. 요양원의 조용한 방, 작은 수첩, 떨리는 글씨,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문장들. 그 모든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당신의 시간은 끝났지만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더 이상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함이 되었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작은 빛이 되어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알게 되었다. 내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다시 조금씩 살아가 보자. 그 말은 상대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다. 그 사람은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창가 밖 하늘이 천천히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부드럽게 인사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